예, 윤건영 의원 모시고 오늘 여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이가 없죠. 예. 어이가 없고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고. 네. 1시간 동안 잘 정리하다가 네. 마지막에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좀 후회했습니다. 다 듣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1시간 동안 정리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게 예. 특히 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초범. 예. 대통령한테 초범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논리들 근거도 빈약하고 저는 예. 애시당초부터 특검이 예.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이번에 체포방해 혐의라는 건 단순한 체포방해가 네.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치자들이 파출소 네, 가서 예. 난동을 피우는 그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대통령이 경호관들한테 총이나 칼을 들어서 예. 싸워라라고 했던 거예요. 예. 사실상 내전을 이끌으려고 했던 네. 거잖아요. 그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데 예. 단순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하니 단순히 몇 년에 몇 년 예. 계산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민들 인식권에 전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수밖에 근데 재판부 그것도 담당 판사는 보면 굉장히 어떤 엄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보여준 예, 모습은 보여준 그랬죠. 모습은 예. 왜라고 추정하세요? 법관들이 갖는 논리, 예. 양형 기준, 예. 법대로 여기에 너무 매몰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이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예. 내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예. 법관의 시각으로 보면 공무집행 방해야 10년에 5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게 내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란 말입니다. 그럼 예. 곧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다라면 예.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죠. 예, 오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윤 의원님 보시기에?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행태로 보면 윤석열 씨가 나갈 때 예. 제가 볼 때는 고맙다고 땡큐 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판결과 관련해서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예.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적기 어려울 걸로 예. 봤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그건 적어놓고요. 팩트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가 제가 봤던 참 포인트였습니다. 예. 이 재판이 이제 문제는요.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나머지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나머지 재판에 저는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앞서 예.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예. 수사 주체의 문제, 절차에 관한 문제는 나름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이번 판결을 예. 통해서.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가 아무리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예. 이번 재판을 통해서 큰 틀은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윤석열 씨가 지금 반성도 없고 자백도 없고 그렇습니다. 협조도 안 예. 해요. 예. 일반 자범 같으면 예.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재판에 더 이상의 영향을 미칠 건 없는데도 예. 불구하고 오늘 재판을 보면 예. 이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버리니 그렇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근데 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체포에 어떻게 저항했고 한 모습을 우리 모두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그날 막 뭐 총을 보여주고 막 네네. 이런 모습까지 다 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딱 1년 전이에요. 예. 1년 전 어제 네. 작년 1월 15일 날 예. 윤석열이 체포가 됐죠. 예.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예. 1월 3일 날 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 경호관들이 인간 방패를 시켜요. 예. 그리고 총기를 휴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야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해. 예. 무력 시위를 보여. 그렇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리고요. 특검 공소장에 보면 김성우는 미친놈들 들어오니까 다 잡아넣자라고 예. 이야기를 예. 합니다. 특히나 2차 체포영장을 앞두고 윤석열의 지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예. 경호관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예. 우리가 다 막아줄게. 네. 체포해, 저항해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고 하면 내전이라도 일으켜서 자기 한 네. 몸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한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예. 체포 방해가 아니거든요. 예. 그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예.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은 저는 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네.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40여 명의 의원들이요. 반성해야죠. 그 앞에 한남동 관저 그래서요. 앞에서. 그 부분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답답하던데. 아, 예. 그럼요. 이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오지 않았냐는 그 어떤 변명이라도 통하는데 지금은
선고가 나왔잖아요, 일단. 그때도 예. 분명하면 안 되고 지금은 100배, 1000배 사죄해야죠. 예.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요. 45명인가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국회의원들이 경찰 공권력을 막아선 거예요. 예. 내전을 선동한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근데 오늘 그 공식 발언이요. 예. 공식 입장이 이미 탈당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염치가 그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 당시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예. 그런데 왜 오늘 같은 모습을 보이냐고 하면 예.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윤의계인과 절연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자기의 지지 기반이 그쪽에 있으니 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탈당한 사람이야. 예.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내심 나를 지지해줘, 나를 믿어줘라는 거니까 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 입장도 그렇고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정말 개별적으로라도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결과가 또 나오고. 반성문 써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앵커께서 경찰이 잡으러 오는데 못 잡아가 그러고 막 육탕진을 벌리고 인간 예. 방패를 하면 예.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걸? 예. 자, 재판 과정에서요. 이 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예. 윤석열이 노리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격발, 예. 선동.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네. 거죠.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좀 예. 뭐 실형 나오니까. 그렇죠. 조금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철저하게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 진술을 할 때도 보면 통상은 재판관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 방청객들을 그렇습니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 방향이요. 방향 예. 자체가 예, 틀어 예. 앉아서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지지자들을 격발시키고 예.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권 바뀌면 나간다. 예. 그리고 윤의계인으로 뭉쳐 있어라. 예. 그래야 살 길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고 예. 그거 단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네. 다음에 어떤 정권 바뀌면 사면 뭐 이렇게 되겠지 하는 좀 그럼요. 낙관론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 그러면 당으로서도 국민들로서도 다음 대선 때 말입니다. 그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어떤 보수 후보한테는 당신 사면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국민들이 물어봐야 예, 됩니다. 확언을 받아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예. 아울러서 저는 국회에서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못하게 법으로 글쎄요. 만들어야죠. 예, 그건 만드실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진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법도 만들고 또 네. 어떤 신념이 무엇인지 확답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대통령에 예. 대한 사면권이 그런 취지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자, 8개 내란 재판 중에 이제 하나 나왔는데요. 불안한 부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직연 재판부. 이렇게. 많이 불안하죠. 예. 그동안 보여준 모습 보세요. 저는 하다 침대 축구가 아니라 침대 재판을 예. 그냥 용인하고 변호인한테 끌려가는 예. 재판부. 애초부터는 구속 취소를 시간 계산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의 실망들이 쌓여 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연 재판부한테 이 말씀 꼭 드리고 예. 싶은데 제발 이 법관들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 네. 이건 네.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라는 큰 대의가 있다. 물론 법 토대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윤 의원님은 그 경호처 내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지금은 경호처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뭐 어떻습니까? 체포영장 집행 네. 과정에서 저한테 내부에 계셨던 경호관들 그리고 외부 오비들이 예. 연락을 주셨는데요. 예. 정말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항하고 막았었으면 정말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날 뻔했죠. 예. 예. 2차 체포영장 때 그분들이 다 예. 피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던 거고 예. 그 이후에 엄청난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경호처를 거의 사병화된 예.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 예. 그나마 자긍심과 명예로 네. 하나 살아왔던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고 있고 예. 다만 당시에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고 해서 예. 경호처 사병화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들과 주요 보직 인사들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하고 예.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철저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그 생각하고요. 조치의 어떤 절차, 속도 네. 뭐 이런 거는 적정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미흡하다고 봐지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될 몫이고요. 예. 또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예. 결국 김용현, 김성훈 같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또다시 들어와서도 경호처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경호처 개혁을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대표적인 게 통제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경호처는 사실 무풍지대예요. 예. 이게. 그래서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국회 출석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 아니면 외부 감사관 제도를 준다라든지 예. 해서 경호처 스스로 개혁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걸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정상회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분 잘 아시니까요. 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하셨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대단히 예. 미묘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과의 긴장 국면이 너무 높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정말 신뢰 외교, 균형 외교를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중국에 가서 중국과 할 이야기 다 하고 예. 곧 이어서 일본 가서 했고 이거는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예. 지난 정부는 오히려 미국, 일본 위주의 다 몰아주기를 했단 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 대우도 못 받고요. 네, 대우도 못 줄 거 다 주고 대우는 못 받고요. 네, 대줄 거 다 대줬는데. 예. 근데 지금은 할 거 다 하면서도 오히려 대우받잖아요. 그래서요. 예. 중국 가서도 대우받고 예. 일본 가서도 그런 건 대우받는 분명 같아요. 이 느낌이요. 딱 예. 보면. 예. 이게 외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 예. 실리 외교 균형 외교. 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동북아 질서에서 나가야 될 방향은 균형 외교, 실리 외교거든요. 예. 그 방향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이 중국 가서 이렇게 그들이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 거 보면 굉장히 어떤 우리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럼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중국, 일본은 급하거든요. 예.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속에서는 한국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예. 중국이 급한 거고 일본이 급한 거고 그랬어요. 특히 예.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의원 해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자국 내 지지율은 70%를 상회합니다만 유일하게 득점이 낮은 게 뭐냐? 예. 외교예요. 예. 외교에서 낙제점을 받고 예.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 시그널을 주니까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땡큐죠. 예. 너무 고맙죠. 예. 그러니까 드럼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교란 서로 주고받는 건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줄 걸 준 거예요. 예. 그러니 균형이 맞는 거고 실리를 찾는 겁니다. 중국도 좀 진심으로 자기 편을 한 발이라도 좀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시진핑 잘 웃지 않은 그죠? 예. 웃는 모습을 많이 봐요. 예. 예. 제가 예. 특히 일본 총리 관련해서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책에도 하나 썼는데요. 과거에 2018년 남북 관계가 정말 좋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3일 전에 일본 총리한테 전화가 와요. 예. 일본 총리가 먼저 전화 올 일이 절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가면 내 이야기를 꼭 해주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줄 게 있을 때 네. 주고 받을 게 있을 그렇습니다. 때 외교가 되는 그건 거예요. 분명합니다. 네. 예.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잘 활용한 거예요. 예. 지금 중일 갈등 국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한반도 외교에서 우리가 얻을 게 많은 거예요. 예. 제가 그 일어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극심한 한대, 네네. 최고의 한대. 맞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아니, 어떤 그럼요.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셨습니까,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네. 일본 총리가 자기 지역구로 모셔서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텔까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럼 아. 프로토콜 의전을 파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격식을.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예. 청와대 대정원 앞에 서 있습니다.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수속까지 가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수속 만약 우리가 그러면 굴욕 외교 뭐 이런 그럼요. 얘기 말 나올 것 야, 같아요. 이재명 예. 변했네라고 예, 할걸요. 예. 그런데 일본 총리가 그렇게 했다는 건 예. 그만큼 환대했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지금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요. 청와대 옮기고 나서 기존 청와대 기능하고 이렇게 잘 아시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청와대 가면 좀 고립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립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또 민심과 멀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걱정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 걱정 없고요. 예. 아니
이 윤석열처럼 집무실에 흰옥기 사우나 설치하고 호텔방처럼 대형 침대 갖다 놓고 예. 구중궁궐 만드는 걸 나왔잖아요. 예. 저는 청와대로 들어간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 골프 연습장 만들고 야구장 만들고 하는 예. 그런 거 벗어나야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민관에서 대통령 직무실과 삼실장 직무실을 한 건물 내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 정말 발빠른 대응 순발력 있는 행위 예. 가능합니다. 축구로 따지면 토털사크가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단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점만 그래요? 있고요. 예. 단점을 굳이 찾으라면 예. 참모들만 죽어나는 거죠. 아하, 예. 괴롭습니까 더? 같이 힘들죠. 저도 청와대 8년 있었는데 예. 대통령이 부르면 그 1분 내로 올라가야 아, 되거든요. 예. 뭐 무시로 아마 부르실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삼실장 예. 잠깐 올라와 보세요. 예. 그러면 뭐 어디 있다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렇군요. 바로 올라가서 또 예. 보고해야 되고 삼실장의 벽을 허물었다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삼실장이 유기적으로 네.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는데 네. 단점을 굳이 꼽자면 그 실장실 체계 내에서의 네. 소통은 좀 답답해질 부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수석들이 보고하려면 한참 또 와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군요. 네. 자, 아까 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벽화 공개한 거, 네, 그 네. 외교 프로토콜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것 의미인가요? 또한 일본 측에서 우리를 예. 굉장히 고려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상 간의 일종의 사교, 예. 친교 일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친교 일정을 우리 벽화를 고려한 금당 벽화. 금당 예. 벽화를 고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 공개하지 않은 예. 그 일본 측이 공개를 예.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가 좋아할 것, 예. 우리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예. 걸 그들이 제일 곤란한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저는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쓴 거다라고 예.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셔틀 외교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셔틀 외교 같은 경우는 예. 일정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예.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예.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균형 외교를 잘 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서 삐끗하면 예. 틀어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부 사정이요. 일본 총리가 지금 약간 극우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라앉힐 걸로 보십니까? 실용적 어떤 관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일 갈등이 있는 예.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극우적인 스탠스는 당분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좀 억누르겠다 이 말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지금 중의원 해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중의원 해상 카드와 관련해서 공명당이나 입헌민주당이 합당 카드를 또 만지고 있어요. 예. 상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출적인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이 아마 온 것 같아요. 내부적 복잡한 사정 때문에 네네. 우리한테는 더 유화적일 수밖에 없다. 우린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일 관계 모두에서 어떤 실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보시기에. 지금은 그런 걸 적당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예.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예. 축, 예. 그다음에 북중로 축 예. 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윤석열 방식이에요. 예. 야, 우리가 한미일이 힘을 뭉쳐서 몰아내야 돼라고 하면 당연히 북중로는 뭉칠 수밖에 예. 없죠. 블록화 해가지고는 남을 게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지만 그러고 나서 받아낸 거라도 있으면 근데 모든 걸 내주고 아무것도 받아낸 게 없어서요. 예. 자, 짧게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무인기 논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민간의 소행으로 보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군은 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예. 하고 합동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오늘 민간인 한 분을 조사 예.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예.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